자,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그리드 세 번째 스텝에 대해서 진행할 텐데요. 자, 여기서는 트리를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넥사코로 N 제품은 그리드 컴포넌트와 트리 컴포넌트가 분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드 하나에서 디스플레이 타입과 에디트 타입을 이용해서 트리를 바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자, 트리를 만들기 위해서, 즉, 최상단위 트리를 클릭했을 때 그 하이 레벨별로 트리가 펼쳐져야 되죠. 따라서 그리드를 이용해서 트리를 표현할 때는 두 가지 조건을 만족을 해야 되는데요. 자, 여기서 사용한 데이터셋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드 4에서는 데이터셋 4를 이용해서 작업을 했는데요. 데이터셋 4를 더블 클릭해서 데이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ORG 네임을 보게 되면 넥사코로라고 하는 최상단의 레벨 정보가 있습니다. 즉 레벨이라고 하는 컬럼이 존재해야 되는데요. 레벨의 시작점은 0번부터 하고 있습니다. 0번. 자, 그리고 0레벨을 클릭하게 되면 1레벨이 펼쳐지고요. 1레벨을 클릭하게 되면 2레벨이 펼쳐지는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트리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레벨이라고 하는 컬럼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꼭 컬럼 아이디가 레벨일 필요는 없습니다. 레벨 역할을 할 수 있는 컬럼만 존재하시면 돼요. 자, 또 하나, 같은 레벨에서 데이터가 존재할 경우 이 데이터에서도 소트가 필요한 경우가 있어야 되겠죠. 자, 따라서 반드시 데이터셋을 만들 때는 레벨 컬럼과 데이터 소트가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소트가 돼서 데이터셋을 구성하고 있어야 그리드 트리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조건만 만족한다고 하면 트리를 만드는 건 그리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데이터셋 4에는 레벨이라고 하는 컬럼을 이용해서 각 레코드별로 레벨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최상단위가 0, 넥사코로고 클릭을 하게 되면 1레벨이니까 코리아 코퍼레이션 쭉 내리시면 재팬 코퍼레이션이 나온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개의 레코드가 나올 거고요. 다시 1레벨을 선택하게 되면 뭐 조셉이라든지 이렇게 성명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데이터셋을 이용해서 그리드로 표현을 해볼게요. 자, 그리드 트리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그리드 4를 더블 클릭해서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ORG 네임 쪽에다가 트리 형태로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트리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바디에 ORG 네임을 선택을 해주시고 어제 좋아해봤던 디스플레이 타입과 에디트 타입을 조절할 거예요. 자, 디스플레이 타입의 콤보를 선택하게 되면 맨 하단에 트리 아이템 컨트롤이라고 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선택을 해주시고요. 에디트 타입을 트리로 선택을 합니다. 트리. 맨 상단에 있네요. 트리. 자, 트리는 레벨 컬럼을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하지만 액션에는 레벨 컬럼을 지정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이럴 땐 앞에 액션 하살표를 접으면 각각 카테고리가 접혔었죠. 쭉 접다 보면 맨 하단에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카테고리에 셀 트리 아이템이라고 하는 카테고리를 볼 수 있고요. 여기에서 트리 레벨을 선택하고 컬럼을 레벨 컬럼으로 연결을 해주시면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여기 상단에 액션에서 디스플레이 타입을 트리 아이템 컨트롤, 에디트 타입을 트리로 선택합니다. 그리고 맨 하단에 셀 트리 아이템 카테고리로 와서 레벨을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면 선택은 끝이에요. 자, OK를 하겠습니다. OK. 자, 저장하고 실행을 해 볼게요. 자, 실행을 합니다. 그러면 트리가 완성이 됐습니다. 기본적으로 트리는 이렇게 접혀 있어요. 그래서 시작점인 0레벨에 대한 정보만 보여줍니다. 자, 이것을 펼치기 위해서는 앞에 플러스 버튼을 눌러주면 1레벨, 그 하이 레벨이 펼쳐져요. 또 앞에 플러스를 누르게 되면 2레벨에 대한 정보가 펼쳐지고요. 또 서브가 있으면 계속 펼쳐지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기본 트리가 만들어집니다. 자, 그런데 나는 처음에 리로드를 했을 때 처음부터 다 닫혀져 있는 상태가 아니라 전부 익스팬드, 펼쳐진 상태로 하고 싶다. 그런 부분도 가능한데요. 그 기능은 그리드에 있습니다. 그리드 속성 중에 카테고리를
정리하고 맨 하단을 내리면 여기도 셀 트리 아이템이라고 하는 부분이 존재합니다. 여기에서 트리 이닛 스테이터스가 콜랩스 널로 되어 있는 부분을 익스펜드 올로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펼쳐집니다. 또한 뭐 체크박스라든지 라인 같은 것들도 만약에 사용 여부를 결정하고 싶다 그러면 이곳에서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자, 트리 유즈 체크박스가 true로 되어 있는 걸 false로 하겠다. 그러면 바뀝니다. 보통 이 상태를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자, 리로드를 해보게 되면 이제 트리가 펼쳐져서 보이게 될 거예요. 이렇게 트리를 완성을 시킬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바인딩만 해주면 되는 거니까 어려운 건 없습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더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자, 트리를 펼치고 닫히고 하는 기능은 앞에 플러스 버튼이나 마이너스를 통해서 펼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아이콘이 상당히 작기 때문에 되게 불편할 수가 있어요. 해당 그리드는 자, 더블 클릭하게 되면 접히고 다시 더블 클릭하면 펼쳐지고 이러한 기능을 제가 제공을 하도록 넣어놨습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제공해 주는 게 아니고요. 스크립트를 구현해 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아이콘만으로는 다소 사용자가 불편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고려를 해서 확장을 시켜 놓은 겁니다. 자, 그러면 확장된 이벤트는 어디 있느냐? 여기도 그리드 이벤트에 걸려 있어요. 그리드 이벤트 중에 온셀 더블 클릭이라고 하는 이벤트다 걸어놨고요. 여기는 더블 클릭하게 되면 이벤트 연결된 곳으로 이동을 합니다. 자, 더블 클릭해서 실제 함수명은 온셀 클릭이지만 실제 이벤트가 더블 클릭으로 걸어놨기 때문에 더블 클릭 이벤트에서 동작하는 겁니다. 자, get tree row 하게 되면 트리의 로우 인덱스 정보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선택한 로우 정보. 자, 그리고 get tree status라고 하는 메소드를 통해서 내가 선택한 레코드가 현재 펼쳐져 있는 상태냐 또는 닫혀져 있는 상태냐 또는 펼치고 닫고가 아닌 일반 노멀 상태냐. 즉 여러분들이 펼치고 닫고 했을 때 여기 요 단계 이 단계는 더 이상 펼쳐지고 닫고 하는 게 아니죠. 최하위 단계이기 때문에 이것을 단말 노드라고 합니다. 단말 노드일 때는 3이 넘습니다. 3. 3일 때는 펼쳐지고 닫고 할 필요가 없겠죠. 자, 상태값을 얻어서 3이면 그냥 끝나는 거고, 자, 0이나 1이에요. 0이면 닫혀져 있는 거고, 1이면 펼쳐져 있는 거겠죠. 그러면 자바스크립트의 토글 방식이라고 그랬죠. 0이면 1로, 1이면 0으로 바꿔주고, setTree status 해당 로우의 상태값을 펼쳐져서 보이겠다 또는 닫히겠다라고 하는 로직을 통해서 열고 닫고가 가능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더블 클릭하면 펼쳐지고 닫히고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 기능을 넣어줬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뿐만 아니라 이것도 가능하다. 더블 클릭도 가능하다. 이런 부분까지도 신경을 써서 구현하게 되면 사용자가 사용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쉽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트리는 이 정도만 아셔도 충분하고요. 자, 이런 디자인, 여기 폴더 모양의 디자인으로 되어 있죠. 이것도 다 디자인 바꿀 수 있어요. 이것은 퍼블리셔 분이 디자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보여주는 건 변경이 가능하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네 번째 스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번째.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폼에 해야 되겠죠. 폼에 스텝 인덱스를 2에서 3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3. 자, 로드. 자, 여기서는 그룹핑 하는 걸 할 겁니다. 그룹핑. 자, 5-1을 보겠습니다. 5-1 그리드에 보게 되면 코퍼레이션과 부서 코드가 있어요. 자, 여기에서 소개를 내볼게요. 소개. 자, 5-1을 딱 누르면 가운데 소개가 만들어집니다. 부서별 소개, 그 다음에 법인별 소개가 만들어질 거예요. 법인별 소개. 소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소개를 만들면 합계도 만들어야 되겠죠. 5-2를 누르게 되면 합계도 만들 수 있어요. 합계. 자, 합계를 표현했습니다. 소개와 합계를 표현했는데 소개와 합계는 기본적으로 아래쪽으로 만들어지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회계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소개 합계를 위쪽으로 표현해 주는 걸 더 선호합니다. 자, 그 방법은 5-3을 누르게 되면 위치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5-1부터 5-3까지 소스를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쭉 넘어가겠습니다. 자, 5-1을 눌러봅니다. dataset.keyString. 자, keyString은 뭐였죠? 소트할 때 썼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S 옵션이 아니라 G 옵션을 준대. G 옵션은 그룹핑이었죠. 그룹핑. 자, 법인별, 부서별, 마이너스 내림차순, 오름차순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개를 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 G를 주게 되면 각 소개별로 로지컬 레코드가 생성이 됩니다. 자, 로지컬 레코드가 생성이 되면서 잘 보시면 지금 리로드를 제가 했습니다. 리로드를 했을 때는 각 레코드에 로 레벨이 있습니다. 데이터셋에는 로 타입이 있었죠. 로 타입을 자동으로 그 엔진에서 관리를 해줬습니다. 로 레벨도 자동으로 관리해줘요. 일반 피지컬 로는 0번을 가지고 있고요. 소개를 누르는 순간 로지컬 레코드가 생성이 돼요. 이렇게. 자, 로지컬 레코드는 1이라고 하는 숫자를 가지고 있어요. 만약에 컬럼 2개, 3개를 했다고 하면 레벨은 1, 2, 3 형태로 증가가 됩니다. 따라서 내가 선택한 레코드가 로 레벨이 소개 항목인지 일반 레코드 항목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자, getRow 레벨은 엔진에서 자동으로 부여를 해주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쭉 데이터를 보다 보면 자, 여기 썸 해주는 부분 있죠. 부서 코드의 합, 그러면 소개를 education에다가 썸이라고 하는 텍스트를 붙여줬어요. 그리고 법인 같은 경우에는 법인명에다가 썸을 붙여줬습니다. 자, 근데 잘 보시면 여기에 셀러리와 보너스에 대한 합계가 구해질 겁니다. 자, 이것은 자동으로 구해집니다. 자, 이게 자동으로 구해줄 수 있는 이유는 자, 데이터셋이 5번 한번 볼게요. 데이터셋 5번. 데이터셋 5를 보게 되면 셀러리와 보너스가 숫자 타입이에요. 숫자 타입. 자, 내가 소개를 할 때, 그룹핑을 할 때 그룹핑한 레코드에서 데이터셋의 컬럼 타입이 숫자이면 자동으로 서머리를 해줘요. 스트링일 때는 안 해줍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합계가 구해진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보시게 되면 자, 키 스트링을 했죠. 키 스트링을 하고 set expression에다가 값을 넣어줬어요. 익스프레션 내용은 여기 있습니다. 자, 데이터셋의 getRow 레벨이 2면 법인이에요, 법인. 법인에 해당되는 레코드면 자, 법인 플러스 썸을 추가해 준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법인 정보만 출력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인 썸이 붙은 거고요. 밑에서도 똑같습니다. getRow 레벨이 0이면 자, 다시 부서 getRow 레벨이 1이면 부서에 대한 썸을 또 여기다가 스트링으로 연산해서 보여주도록 했습니다. 아닐 때는 0번 그냥 부서만 써주도록. 그래서 여기에 텍스트는 이 익스프레션에 의해서 붙게 된 겁니다. 아시겠죠? 자, 5- 합계 내는 부분은 이거예요. 그리드에서 합계를 내는 방법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add summary로 한 다음에 여기서 getSum을 하면 됐었죠. 이것을 스크립트로 구현을 한 겁니다. 자, append content call summary. 자, summary 밴드에다가 롤을 하나 추가한 거예요. summary 밴드에다가. 그리고 summary 밴드에 네 번째 셀 텍스트에다가 getSum한 값을 넣어준 겁니다. 이 getSum은 어제 저랑 같이 해봤었죠. 그래서 값을 넣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기본적으로 소개와 합계는 밑에 쪽으로 출력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회계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위쪽으로 표현해 주는 걸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5-3을 누르면 자, dataset.set reverse of sum. 자, set 언더바기 때문에 프로퍼티죠. 프로퍼티를 true로 주시면 돼요. 굳이 여기서 스크립트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이것은 소개에 대한 위아래 표현을 해주는 거고요. 서머리에 대한 타입은 이 set 언더바 서머리 타입 그리드에서 탑으로 주시면 돼요.
자, 그리드 속성 중에 자, 서머리 타입이 디폴트로 되어 있는 걸 얘를 탑으로 주시면 돼요. 자, set 언더바로 되어 있는 건 굳이 이 스크립트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직접 프로퍼티에다 넣으시면 돼요. 그래서 그룹핑 하는 걸 한번 살펴봤어요. 자, 다음은 넘어가기 전에 하나만 더 해보고 갈게요. 자, 지금 그리드를 보면 좀 답답하다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법인, 동일한 데이터가 반복적으로 출력이 되고 있죠. 자, 부서도 동일한 데이터가 반복적으로 출력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런 경우는 한 번만 출력을 해주고 나머지는 빈칸으로 해주는 게 오히려 보기가 더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서프레스 기능을 통해서 구현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리드 5번을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 주시고요. 바디에 코프를 선택하고 속성, 여기 서프레스가 0으로 되어 있는 걸 1로 지정을 하겠습니다. 자, 부서도 2로 지정을 할 거예요. 만약에 중복되어 있는 컬럼이 많다 그러면 순차적으로 눌러주시면 돼요. 1, 2, 3, 4 눌러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지금은 중복되는 데이터가 2개만 있기 때문에 1, 2를 써줬어요. 1, 2. 자, 오케이 하고 저장하게 되면 자, 중복되는 데이터는 한 번만 뿌려줍니다. 이렇게 보여주는 게 훨씬 더 보기가 편하겠죠. 자, 한 번 보여주는 건 만족을 하는데요. 자, 한 번 보여줄 때도 표현해주는 방법을 저희는 탑을 기준으로 보여주겠는데 중간에다 보여준다든지 또는 바텀에 보여주기를 원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것도 옵션이에요. 서프레스에 가보게 되면 서프레스 얼라인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디폴트는 펄스이기 때문에 위쪽으로 표현해주고 있는 거고요. 얘를 미들이나 라스트로 주시면 돼요. 미들로 한번 해볼게요. 오케이 했을 때 자, 중간에 출력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서프레스 기능입니다. 이것도 많이 물어보는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스텝 4번째를 살펴봤고요. 5번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번째 쭉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스텝 인덱스는 4가 되겠죠. 4. 저장, 리로드를 합니다. 리로드. 자, 여기서는 자주 물어보는 기능 중에 하나가 보시면 그리드를 그릴 때 그리드 영역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근데 실제 데이터를 표시하고 있는 영역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입니다. 즉, 이 부분이 전혀 불필요한 겁니다. 자, 이럴 때 이 그리드 넓이를 자동으로 채워주세요라고 하는 요구사항이 들어올 수 있어요. 자동으로 채워달라. 자, 그러면 6-1을 딱 눌러보겠습니다. 6-1을 딱 누르면 자동으로 채워져요. 자, 6-1 소스를 한번 볼까요? 어떻게 했는지. 자, 6-1 소스를 보게 되면 자, 여기도 set 언더바 오토피 타입 컬럼. 자, set 언더바는 프로퍼티죠. 프로퍼티에 오토피 타입을 콜로 주시면 돼요. 그러면 자동으로 이렇게 사이즈에 맞게 늘려줍니다. 늘려줘요. 자, 그런데 이것은 주의하셔야 될 게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그리드의 사이즈가 지금 실제 표현하는 데이터보다 크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만 그리드의 사이즈가 표현하려고 하는 데이터보다 더 적었을 때, 자,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이 상태에서 6-1을 딱 눌러버리면 이게 다 겹쳐 보입니다. 즉, 스크롤이 되지 않기 때문에 볼 수가 없어요. 이 오토피 타입은 내가 표현하려고 하는 그리드가 실제 데이터 영역보다 클 때 이 경우에 유용한 기능이지 사이즈가 작을 때는 쓰는 거는 좋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6-1을 이용해서 늘릴 수 있다. 자, 이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현재 그리드의 레코드를 변경하게 되면 존, 잭슨, 아담 이 값은
에디트 컴포넌트에도 바인딩을 했기 때문에 바로바로 바인딩이 됩니다. 자, 여기서 값을 수정을 한번 해볼게요. 수정을 하고 엔터를 치는 순간 여기 데이터셋에도 반영이 됩니다. 자, 그런데 나는 데이터를 변경하고 나서 탭이나 엔터가 아니라 타이핑 할 때마다 바로바로 데이터셋에 반영하고 싶을 때도 있겠죠. 그것도 가능합니다. 자, 그 방법을 설명을 드리면, 자, 해당 에디트에서 에디트 컴포넌트의 이벤트 중에 on input text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on input 이벤트에서 이벤트를 걸어 주시고요. obj.update to dataset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실행을 시켜 줍니다. 이벤트에서 update to dataset 메소드를 실행을 시킵니다. 자, 그리고 저장한 다음에 리로드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값을 입력을 해볼게요. 입력하면 이 영역 잘 보세요. 이 영역을 바로바로 반영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2, 3, 4 바로바로 반영이 되죠. 엔터나 탭을 치지 않았는데도 바로바로 반영이 돼요. 업데이트 투 데이터셋은 내가 입력한 텍스트를 데이터셋에 그때그때마다 반영을 바로 하겠다라고 하는 메소드입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리드에서 선택되는 단위 설정. 현재 그리드는 선택하는 방법이 로우 단위로 선택이 되고 있어요. 하지만 셀 단위로도 선택 가능합니다. 이렇게. 어레이 단위로도 선택 가능하고요. 멀티 로우로 또 가능해요. 이렇게. 멀티 선택은 Shift 키를 누르고 선택할 수도 있고요. 컨트롤 키를 누르고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 옵션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다. 자, 6-2는 보겠습니다. 6-2도 여기서는 이벤트로 걸어놨네요. 6-2도 이거예요. set underbar select type, 즉 프로퍼티에다가 값을 직접 넣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굳이 이렇게 스크립트 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필요하면 여기에다가 select type을 프로퍼티에 select type을 원하는 형태로 직접 넣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굳이 스크립트를 할 필요가 없어요. 저는 이런 게 가능하다라는 걸 좀 더 쉽게 표현하기 위해서 이 스크립트로 했을 뿐이라는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6-3. 자, 6-3은요, 데이터를 좀 생성을 좀 해야 됩니다. 6-3을 위한 데이터 생성을 눌러주세요. 데이터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현재 그리드는 데이터가 스크롤이 되는 걸 보면 전체 레코드가 변경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전체 레코드가. 자, 그런데 6-3을 딱 누르게 되면 자, 어떻게 되죠? 스크롤이 다 움직이지 않고 가운데만 표시가 되죠.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자, 일반적으로 기본으로 제공해주는 스크롤 방식은 데이터 건수가 많고 그리드에 익스프레션이 많으면 여기에서 스크롤을 할 때 이 스크롤 바가 그리드를 못 따라와요. 포인터를. 그럴 때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기능입니다. 이게 이제 스마트 스크롤이라고 하는데 전체를 다 변경을 시키는 게 아니라 가운데 영역만 데이터를 표현해주고 딱 놓는 순간에 화면을 다시 그려주기 때문에 엄청나게 빠릅니다. 기본으로 썼을 때보다. 그래서 이 방법을 쓰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6-3 소스를 보게 되면 여기서도 set underbar past vscroll 센터를 준 거예요. 자, past vscroll이라고 하는 건 여기서도 속성이죠. 보겠습니다. 그리드에 past vscroll 이렇게 옵션들이 있어요. 저는 센터를 준 거고요. 뭐 탑이나 탑 센터, 뭐 바텀 이런 식으로 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데이터를 생성 좀 해주고 실행하게 되면 이렇게 이런 형태로도 표현합니다.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센터가 제일 예쁜 것 같아요. 이러한 방법들도 있다. 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아까 해본 거예요. 해본 거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 마지막 6번째 스텝으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6번째 스텝. 5로 주면 되겠죠. 5, 저장, 리로드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그리드 편집 모드를 활성화하는 방법입니다. 활성화하는 방법. 자, 지금 보시면 자, 네임을 존이라고 하는 컬럼을 선택을 하려면 한 번은 선택, 한 번은 편집. 다시 존을 선택하면 한 번 클릭은 선택, 한 번 클릭해야 편집 모드로 바뀝니다. 자, 2번씩 선택을 해줘야 편집 모드로 바뀌는 거죠. 자, 그런데 나는 한 번만 클릭하면 바로 편집 모드로 바꿔줘 하는 요구사항이 상당히 많아요. 자, 그럴 때는 7-1을 눌러주고 클릭하게 되면 바로바로 반영이 되죠. 이것을 요즘에는 상당히 많이 쓰고 있어요. 자, 이게 어떠한 기능을 썼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1을 눌러보게 되면 여기도 set 언더바 auto select, auto enter, 즉 프로퍼티입니다. 프로퍼티. 셀렉트를 주게 되면 바로바로 편집 상태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를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러한 것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다시 리로드를 해서 리로드를 다시 하겠습니다. 원상태로 바꿔놨어요. 자, 선택 여기 부서도 한 번은 선택, 한 번은 클릭이에요. 한 번 선택, 한 번 클릭. 자, 그런데 이것도 클릭하면 바로 펼쳐주세요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여기서 가능합니다. 온셀 클릭 이벤트에다가 2일 때는 콤보면 온 드롭다운, 카렌다면 온 카렌다, 온 드롭다운 카렌다 메소드를 불러주게 되면 바로바로 펼쳐져요. 이렇게. 근데 저는 여기까지 해주는 건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원래 선택이 됐을 때 이 상태에서도 키보드로도 변경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바로 펼쳐진다고 하는 건 키보드로 이동하는 기능을 사용하지 않겠다라는 제약사항을 주는 거기 때문에 이 스크립트까지 적용해 주는 건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하지 마세요. 하지 말고 그냥 7-1 오토 셀렉트를 오토 엔터를 셀렉트로만 해주게 되면 한 번은 선택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서 방향키로도 이동할 수 있고 클릭하면 선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바로바로 선택될 수 있고 여기서도 바로 선택이 되죠. 7-는 그러한 용도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은 그리드의 다양한 포맷을 표현하기. 자, 눌러볼까요? 자, 리로드 보겠습니다. 7-2. 현재는 아이디부터 메리트까지 5개 컬럼 정보를 표현해 줬습니다. 자, 그런데 그리드는 포맷을 여러 개 사용할 수 있습니다. 7-2를 누르면 포맷이 바뀌어요. 자, 이게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소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7-2 소스를 보게 되면 set 언더바 포맷 id, 여기도 set 언더바네요. 즉 프로퍼티니까 직접 세팅할 수 있겠죠. 자, 그리드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더블 클릭하게 되면 상단에 디폴트와 디폴트 00이라고 하는 포맷이 2개가 그려져 있는 거예요. 즉 상황에 따라서 바꿔치기를 하는 겁니다. A라고 하는 사용자가 들어오면 디폴트를 보여주고 또 권한이 좀 적은 사용자가 들어오면 디폴트 00을 보여주고 이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가능한 거예요. 이전 상태로 돌리기. 7-2로 했다가 다시 7-4 원본 상태로 돌려주는 거예요. 이것도 똑같습니다. set 언더바 포맷 id 디폴트 00으로 했다가 원본으로 돌려주는 방식입니다. 자, 이렇게 그리드 6개의 스텝에 대해서 자주 물어보는 내용을 다 풀어드렸습니다. 자, 2번 그리드는 마무리할 거고요. 다음 3번째 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테이너 컴포넌트네요. 컨테이너. 자, 컨테이너 컴포넌트 대표적인 게 뭐가 있었을까요? 팝업, div가 있었고, 그 다음에 div 팝업이 있었고, 그리고 탭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div 컴포넌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div인 하나의 화면을 여러 개 부분 화면으로 사용할 때 사용하는 컴포넌트이고요.
대표적인 게 div와 팝업 div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손쉽게 화면을 구성할 수 있고 재사용성이 높습니다. 구조는 div, 팝업 div 컴포넌트 안에 이너폼이라고 하는 내부 객체가 포함되게 되어 있어요. 다음 정보를 보게 되면 저희가 폼 안에 div를 그리죠. div를 그리고 그 안에 버튼을 입력을 하게 되면 여기에 이너폼이라고 하는 객체가 하나 더 추가가 돼요. 자, 그래서 프로퍼티 영역을 보게 되면 스코프가 div. 폼. 이너폼이 폼이에요. 폼. 버튼 이런 식으로 스코프가 만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div에는 일반 div와 팝업 div가 있습니다. 팝업 div는 일반 div와 다르게 팝업 div 포커스 영역에서 클릭을 하게 되면 사라집니다. 닫히는 성격이 있어요. 자, 여기서도 프로퍼티 메소드 이벤트를 정리해 놨는데요. 이 부분도 실제 문제를 풀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왼쪽 EXE에서 3번을 열어주시면 돼요. EX 언더바 챕터 3 div 언더바 팝업 div 해당 폼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해당 폼을 열고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실행을 했더니 여기서는 스텝이 없네요. 즉, 이 화면으로 다 끝났어요. 그렇게 설명할 게 많이 없다라는 거죠. 처음 설명드릴 때 말씀드렸지만 데이터셋과 그리드에 대한 소스를 어느 정도 잘 파악을 했으면 나머지 컴포넌트는 그리 어렵지 않게 다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스크립트는 다 그 영역에서 배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화면을 실행된 걸 살펴보면 자, 실행되기 전에 폼의 소스를 보겠습니다. 폼에는 왼쪽 영역에 컴포넌트가 존재하고 오른쪽에도 컨텐츠 정보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런치를 킥비를 통해서 실행했을 때는 오른쪽의 화면이 보이지가 않아요. 왜 보이지 않을까요? 해당 컴포넌트를 선택해 봤더니 얘는 팝업 div래요. 팝업 div. 팝업 div는 일반 div와 다르게 언제 뜬다고 그랬죠? 사용자가 어떠한 액션을 취했을 때 특정한, 즉 사용자가 지정한 영역에 뜬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보이지 않아요. 자, 문제를 풀면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텐츠로 구성된 팝업 div1을 버튼 하단에 오픈하래요. 자, 오른쪽에 있는 게 팝업 div1입니다. 이 팝업 div1을 버튼 하단에 출력하라고 했습니다. 한번 눌러볼게요. 자, 클릭을 했습니다. 컨텐츠 팝업 div1이 출력이 됐어요. 그런데 출력되는 위치가 버튼 하단에 오픈하라고 했는데 얘를 덮어 써버렸죠. 자, 소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1-를 한번 볼게요. 자, 팝업 div는 트랙 팝업 바이 컴포넌트라고 하는 메소드를 만나면 화면에 나타납니다. 이때 기준이 되는 컴포넌트를 처음에 써주는 거고요. 기준이 되는 컴포넌트를 기준으로 X좌표, Y좌표를 써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X좌표가 0, Y좌표가 0이기 때문에 이 버튼을 덮어 써버리는 거죠. 자, 그러면 버튼 하단에 오픈하라고 했으니까 Y좌표를 버튼 높이만큼 내려주면 되겠죠. 따라서 Y좌표를 obj.height만큼 높여주시면 돼요. 자, 저장을 하고 자, 이제 클릭을 해봅니다. 그러면 버튼 하단에 출력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팝업을 띄우는 방법은 트랙 팝업 바이 컴포넌트 메소드로 띄울 수 있다. 첫 번째 인덱스가 기준이 되는 컴포넌트 X좌표, Y좌표만 주시면 돼요. 자, 화면을 띄웠으면 팝업 안에는 또 그리드 정보가 있죠. 자, 여기서 선택한 정보를 클릭을 했을 때 페어런트로 넘겨줍니다. 자, 6번을 선택을 하고 클로즈를 해볼게요. 그러면 팝업 div에서 선택한 값이 여기에 값이 들어갑니다. 또 하나 팝업 div는 실제 영역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그런데 이 영역을 벗어나서 클릭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닫히게 돼 있어요. 이게 팝업 div의 특징입니다. 자, 그러면 팝업 div에서 뜬 이 값을 어떻게 팝업 폼에 있는 이 셀러리 BTS 여기
KR106에다가 값을 세팅할 수 있는지 보도록 할게요. 자, 어저께 배운 내용을 잘 살펴보시면 저희가 div에 디자인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div를 그리고 div 안에 직접 컴포넌트를 올려서 그리는 방법, 이게 한 가지가 있었고요. 이게 첫 번째 방법이었고요. 또 하나 방법은 div를 그리고 div에는 URL이라고 하는 속성이 있었습니다. URL은 이미 그려져 있는 폼 정보를 선택하게 되면 해당 폼이 include 되는 방식이었어요. 자, 이 방법을 잘 기억을 하셔서 자, 첫 번째 팝업 div에 그려져 있는 컴포넌트를 선택을 해봅니다. 선택이 되죠. 즉, 팝업 div 1점 폼.grid 또 버튼을 선택하게 되면 팝업 div 1점 폼.btn ex1 close 즉, 직접 그린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여기서 exe 1 언더바 클로즈 버튼을 클릭했을 때 값을 참조할 때도 그냥 접근할 수 있습니다. 자, 폼에 있는 거니까 그냥 this.dataset 1점 get 컬럼만 값을 여기다가 변수를 담아 주시고요. 자, 폼에 있는 에디트, 내가 세팅하고자 하는 에디트 이게 있죠? 여기에다가 값을 그냥 집어넣어 주시면 돼요. 그리고 팝업 div를 닫아줘야 되죠. 팝업 div 영역 밖에서 클로즈 할 수도 있지만 메소드로 닫을 때는 클로즈 팝업 메소드를 닫으면 그냥 닫아져요. 그러니까 첫 번째 방법은 값도 직접 접근해서 접근할 수가 있다. 자, 1번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자, 2번입니다. 이번에는 첫 번째 방법이 아니라 URL로 연결했을 때 처리하는 방법이에요. 자, 팝업 div 2번을 보겠습니다. 팝업 div 2를 선택해서 그리드 영역을 선택을 했더니 어떻게 돼요? 선택이 안 되죠. 자, URL을 봤더니 링크가 돼 있네요. 자, 이러한 경우는 어떻게 띄우는지. 자, 보겠습니다. 자, 2-1을 딱 띄워보겠습니다. 자, this.track pop-up by component 여기까지 똑같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기준이 되는 컴포넌트 x좌표, y좌표, with, height, 콜백. 자, URL로 연결되어 있는 페이지는 언제 닫힐지를 몰라요. 따라서 콜백이라고 하는 함수를 연결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값을 받을 때는 이 콜백 함수를 통해서 값을 전달받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링크 페이지는 어떻게 이동하느냐? URL로 걸어져 있는 페이지는 더블 클릭하시면 돼요. 팝업 div에서 더블 클릭하게 되면 연결된 페이지로 이동이 됩니다. 이렇게 이동이 돼요. 자, 여기서 데이터를 선택을 하고 값을 넘겨줘야 되겠죠? 이때는 어레이로 담습니다. 데이터를 어레이로 담아서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this.parent.parent.까지 해야만 여기에 있는 폼까지 찾아올 수 있어요. 폼까지 찾아오고 여기 팝업 div를 클로즈 해줍니다. 그리고 어레이로 넘긴 데이터셋 정보를 넘겨주면 이 값은 어디에서 받을 수 있느냐? 여기 팝업에서 띄웠던 콜백 함수를 통해서 값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어레이로 넘겨받은 값을 여기다 세팅을 해주는 형태예요. 보겠습니다. 자, 2-1을 딱 누르고 밑에서 선택을 하게 되면 값이 넘어온 걸 볼 수 있어요. 이게 일반 직접 그렸을 때와 링크 형태로 걸렸을 때의 차이예요. 값을 접근하는 방법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 부분만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두 가지 방법을 배웠으니까 이제 저희는 3번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자, 3번은 팝업 div를 이용해서 기간 달력을 구현을 해볼 거예요. 보통 저희는 달력에는 월 달력만 제공을 합니다. 월 달력만 제공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월 달력보다는 기간 달력을 많이 씁니다. from to 형태로. 자, 그러면 이런 것은 어떻게 구현을 하느냐? 팝업 div로 많이 구현을 합니다. 자, 그래서 팝업 div로 저희가 하나 디자인을 해놨고요. from 달력, to 달력. 자, 선택을 해보게 되면 해당 컴포넌트가 선택이 되죠. 그렇다고 하는 건 이 컴포넌트는 직접 그렸다는 거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값을, 즉 해당 값을 클릭하게 되면 팝업 div 이것을 띄워줄 거예요. 띄워줄 거고요. 여기 폼에 있는 요 월 달력 날짜를 여기에다가 세팅을 시켜줄 거고 to 날짜를 세팅을 시킬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팝업창이 뜨게 되면 컨펌을 눌렀을 때 내가 팝업에서 설정한 값을 다시 폼에 있는 쪽으로 리턴을 시켜주도록 코딩을 해보겠습니다. 자, 월 달력은 기본적으로 여기 달력을 클릭하게 되면 월 달력이 뜨게 돼 있어요. 한번 볼게요. 달력을 클릭했습니다. 저장하고 자, 리로드 해봅니다. 자, 클릭했을 때 펼쳐지게 돼 있죠. 자, 그런데 여기는 펼쳐지지가 않습니다. 이건 옵션이에요. 자, 옵션인데요. 여기 있습니다. 달력을 선택을 하고 프로퍼티 중에 팝업 타입이라고 하는 속성이 있어요. 팝업 타입. 디폴트 값은 노멀이에요. 노멀. 노멀일 때는 월 달력이 뜹니다. 그런데 넌으로 선택할 수 있어요. 넌으로 선택하는 건 내가 스크립트로 띄우겠다고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실행했을 때 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뜨질 않는 거예요. 클릭해도 뜨지가 않습니다. 이제 저희는 여기를 클릭했을 때 팝업 div를 띄워줄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값을 팝업 div 1로 초기화를 시켜줄 겁니다. 자, 이것을 하기 위해서 자, 스크립트를 한번 작성해 볼 건데요. 해당 월 달력에 해당 달력의 이벤트에 보게 되면 온 드롭다운 이벤트가 연결이 되어 있을 겁니다. 이벤트가 온 드롭다운 이벤트. to 날짜를 선택했을 때도 똑같은 화면을 실행해 줄 거기 때문에 동일한 이벤트를 바라봅니다. 자, 여기에다가 다음과 같이 입력을 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스크립트를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입력을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컨펌을 다시 눌렀을 때 로직 처리를 해야 됩니다. 즉 팝업 div 화면에서 컨펌을 눌렀을 때도 로직 처리를 해야 되니까 컨펌 이벤트에다가 다음과 같이 또 이벤트를 넣어 볼게요. 바로 밑에 있습니다. 컨펌에 대한 스크립트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까지 하면 오늘 여러분들이 직접 스크립트를 이용해서 따라하는 부분은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요. 자, 해당 월에 온 드롭다운 이벤트에다가 첫 번째 스크립트를 넣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달력의 컴포넌트에 온 클릭 이벤트에 걸려 있는 것을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작성하고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볼까요? 자, 클릭을 했습니다. 그러면 팝업 div가 뜨고, 자, 폼에 있는 6월 1일이 세팅이 됐고, to 22일이 세팅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떴으면 다시 날짜를 바꿀 수도 있어야 되겠죠? 여기서 20일, 28일 선택하고 클릭을 하게 되면 20일과 28일로 값이 변경이 될 겁니다. 자, 여기 스크립트 한번 살펴볼게요. 어려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자, 이게 아니고 온 드롭다운이죠. 온 드롭다운 이벤트에서 팝업 div 3. 자, 폼.cal from to from to에다가 달력 폼에 있는 날짜를 세팅을 했죠. 세팅을 해주고 팝업 창을 띄워줘야 되니까 트랙 팝업 바이 컴포넌트 from 달력을 기준으로 X좌표, Y좌표를 준 거죠. 그러면 이 상태가 된 겁니다. 이렇게. 자, 다시 여기서 날짜를 선택을 하고 컨펌을 눌러야 되겠죠. 컨펌을 눌렀을 때도 똑같은 거죠. 팝업 div 3. 폼. from 달력과 to 달력 날짜를 변수로 받아서 폼에 있는 from to의 달력에다가 넣어주고 팝업 div를 닫는 방법은 클로즈 팝업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통해서 닫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렵지 않죠? 즉 여기 1번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응용해서 쓴 겁니다. 자, 그런데 이 화면을 이용해서 테스트를 잘 해보시면 이런 케이스가 있을 수 있어요. 자, from to의 날짜를 입력받는데 from이 to보다 날짜를 크게 입력하실 수도 있죠. 이럴 때 컨펌을 누르게 되면 메시지 창을 뿌려줍니다. 또는 그냥 무시하셔도 상관없어요. 자, 이것은 로직으로 제가 처리를 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처리하다 보면 그에 맞는 로직 처리를 구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스크립트는 어디서 구현하느냐? 팝업 div에 있습니다. 팝업 div에 on close up에서 제가 처리를 해놨어요. on close up에서 from이 to보다 날짜가 크면 저는 메시지를 출력해주고 to 날짜를 지워버렸어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로직을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서 처리 방법은 달라질 수가 있겠죠. 자, 이것은 팝업 div의 on close up에서 제가 추가적인 로직을 넣었기 때문에 나타난 거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 번째 내용, 컨테이너 컴포넌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세 번째부터는 그렇게 시간이 많이 소요되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폼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이 폼은 잠깐 쉬었다가 4시 10분부터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이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